리메이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 앉아 찻잔을 들었다. 1년 전 그녀의 남편이자 평생의 동반자가 되리라 믿었던 김도영 씨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아직도 그와의 첫 만남을 생생히 기억했다. 오랜 독신 생활로 지쳐 보이던 김도영 씨에게서 리메이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들 사이의 국경과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2023년 4월 말 그들은 100년 가약을 맺었다. 리메이에게 김도영 씨는 단순히 120억 원대 자산가가 아닌 팍팍했던 그녀의 삶에 찾아온 마지막 희망이자 사랑이었다. 결혼 후 2달은 꿈만 같았다. 김도영 씨는 리메이에게 극진했고 리메이 역시 정성껏 그를 보살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결혼 2달 만인 같은 해 7월 초 김도영 씨는 오랜 지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리메이는 비통함에 잠겼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김도영 씨의 아들 김성훈이 리메이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성훈은 리메이를 노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버지 통장에서 56억 원이 사라졌더군요. 이모님 리메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결혼 2달 만에 아버지가 그 큰 돈을 인출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리메이는 당황했다. 남편이 자신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며 일부 금액을 인출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 그 돈은 김도영 씨가 저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며 직접 인출하신 돈입니다. 그분 뜻에 따라 관리하고 있었어요. 성훈은 비웃었다. 그 말은 누가 믿습니까?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계셨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꼬드겨 재산을 탈취한 거 아닙니까? 중국으로 돈 빼돌리려고 한 거 아니냐고요? 리메이는 억울함에 몸을 떨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도영 씨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 돈을 빼돌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저희는 서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성훈의 눈에는 오직 돈만이 보였다. 12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산, 그중 절반에 가까운 56억 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를 이성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리메이를 돈을 노린 사기꾼으로 단정 지었다. 며칠 뒤 성훈은 리메이와 사위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언론은 60대 중국 국적 여성, 80대 자산가, 남편 사망 전 56억 원 인출, 재산 탈취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리메이는 졸지에 돈을 노린 꽃뱀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 그녀의 사위 역시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리메이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성훈은 김도영 씨가 사망 전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도영 씨의 과거 병원 기록과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제출했다. 아버지가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했어요. 저 여자에게 속은 게 분명합니다. 리메이는 절망에 빠졌다. 자신을 믿어줄 이는 아무도 없는 듯 했다. 그때 그녀는 김도영 씨가 생전에 남긴 유언 영상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들이 결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김도영 씨는 리메이 몰래 작은 캠코더를 들고 영상 하나를 남겼었다.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 라고 중얼거렸던 기억이 났다. 리메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영상을 찾아냈다. 영상 속에는 김도영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에는 사랑과 확신이 가득했다. 나 김도영은 내 모든 재산을 자식이 아닌 사랑하는 아내 리메이에게 남기겠다. 내 재산은 리메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쓰여야 한다. 그녀는 내 인생의 마지막 빛이었고 나는 그녀를 누구보다 믿는다. 내 아들에게는 이미 충분한 재산을 남겨주었으니 내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영상은 김도영 씨의 정신이 지극히 온전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말은 확고했다. 치매였다는 성훈의 주장은 이 영상 앞에서 힘을 잃었다. 리메이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영상은 경찰 수사에서 핵심 참고 자료가 되었다. 경찰은 리메이와 사위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김도영 씨의 주변인 진술과 병원 기록, 그리고 결정적인 유언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7일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리메이와 사위에 대한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 소식은 언론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120억 원대 자산가의 재산을 둘러싼 의혹이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자 세간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성훈은 경찰의 결정에 분노하며 말도 안 돼. 분명 사기야. 항고할 겁니다. 라며 펄펄 뛰었다. 리메이는 경찰서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비록 언론과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그녀는 법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이 남아 있었다. 남편이 56억 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한 이유, 그리고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한 의문이었다. 유언 영상에서는 단순히 리메이를 위해라고 했지만 리메이 자신도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남편은 인출 직후 그 돈을 특정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그 금고의 존재조차 알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 금고의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정작 금고 안은 비어 있었다. 경찰은 돈의 최종 행방을 특정하지 못했고 리메이 역시 고소인의 주장처럼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기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다. 리메이는 남편의 서재를 다시 찾았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자리, 그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다. 도대체 남편은 왜 그 큰 돈을 인출했고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 그녀는 남편의 죽음과 56억 원의 미스터리 사이에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직감했다. 성훈의 광기 어린 집착, 그리고 비어있는 금고. 이 모든 것들이 리메이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다. 남편의 죽음, 사라진 돈, 그리고 자신을 향한 아들의 맹렬한 공격 뒤에는 분명 다른 그림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리메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의 마지막 진실을 파헤치고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완전히 벗겨낼 준비를 시작했다. 황혼의 로맨스 뒤에 숨겨진 거대한 미스터리, 그 진실을 향한 60대 여성의 추적이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리메이 60대는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남편 김도영 씨의 아들 김성우는 여전히 그녀를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 비난하며 항고를 준비 중이었다. 언론은 여전히 그녀를 둘러싼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리메이를 가장 괴롭힌 것은 사라진 56억 원의 행방이었다. 남편이 자신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며 인출한 돈, 그리고 비어있던 금고. 이 미스터리를 풀지 못하면 그녀의 결백은 영원히 온전히 증명될 수 없을 터였다. 리메이는 남편의 서재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김도영 씨는 생전에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리메이는 그의 일기장, 서류철, 그리고 심지어 오래된 영수증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자주 드나들었던 개인 금고 대여 서비스 영수증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영수증 뒷면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뭘까? 금고 비밀번호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리메이는 남편의 통화 기록도 다시 살펴보았다. 성훈이 경찰에 제출했던 통화 기록은 너무나 단조로웠다. 하지만 리메이가 직접 찾아낸 남편의 오래된 휴대폰에는 성훈이 제출하지 않은 다른 번호와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 중에는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가장 많이 통화했던 미등록 번호가 있었다. 남편은 왜 이 번호를 숨겼을까? 리메이는 남편이 이용했던 개인 금고 대여 서비스 업체로 향했다. 김도영 씨의 사망 소식을 들은 업체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모님, 김도영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던 금고는 이미 한 달 전에 해지되었습니다. 금고 안의 물품도 모두 찾아가셨습니다. 리메이는 충격에 휩싸였다. 누가 해지했죠? 제가 해지한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해지하셨습니다. 사망하시기 2주 전쯤이었습니다. 직원의 말에 리메이의 심장이 철렁했다. 남편은 사망 직전까지 금고를 해지하고 모든 물품을 찾아갔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56억 원도 그때 인출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리메이는 남편의 유품을 다시 뒤졌다. 금고 열쇠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남편이 즐겨 읽던 오래된 고서 한 권이 들어왔다. 무심코 책을 펼치자 책 갈피처럼 끼워져 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그 종이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리메이에게.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남긴 마지막 진실을 찾아주오. 56억 원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 그 돈은 내 평생의 수건이자 내 아들 성훈에게서 지켜야 할 비밀이었어. 금고 열쇠는 내가 가장 아끼던 그곳에 숨겨두었어. 부디 나의 뜻을 이어주오. 성훈에게서 지켜야 할 비밀? 리메이의 등골이 오싹했다. 남편은 왜 자신의 아들을 경계했을까? 그리고 가장 아끼던 그곳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리메이는 남편의 일생을 되짚어 봤다. 그가 가장 아끼던 곳,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집 아니면 평생을 바쳤던 회사. 그때 남편의 오래된 사진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도영 씨가 낡은 낚싯대를 들고 한적한 시골 저수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내 마음의 고향, 청계 저수지라고 적혀 있었다. 리메이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종종 그곳으로 낚시를 떠나곤 했다. 가장 아끼던 곳. 혹시 저수지 근처에 뭔가 있는 걸까? 이막 사라진 56억, 드러나는 그림자. 내 이름은 리메이. 남편의 유언 영상은 내 결백을 증명했지만 56억 원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이다. 아들의 집착, 비어있는 금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나는 내 사랑을 지키고 남편의 마지막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이제부터 늙은 아내의 추적이 시작된다. 리메이는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남편 김도영 씨의 아들 김성우는 여전히 그녀를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 비난하며 항고를 준비 중이었다. 언론은 여전히 그녀를 둘러싼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리메이를 가장 괴롭힌 것은 사라진 56억 원의 행방이었다. 남편이 자신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며 인출한 돈, 그리고 비어있던 금고. 이 미스터리를 풀지 못하면 그녀의 결백은 영원히 온전히 증명될 수 없을 터였다. 리메이는 남편의 서재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김도영 씨는 생전에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리메이는 그의 일기장, 서류철, 그리고 심지어 오래된 영수증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자주 드나들었던 개인 금고 대여 서비스 영수증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영수증 뒷면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뭘까? 금고 비밀번호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리메이는 남편의 통화 기록도 다시 살펴보았다. 성훈이 경찰에 제출했던 통화 기록은 너무나 단조로웠다. 하지만 리메이가 직접 찾아낸 남편의 오래된 휴대폰에는 성훈이 제출하지 않은 다른 번호와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 중에는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가장 많이 통화했던 미등록 번호가 있었다. 남편은 왜 이 번호를 숨겼을까? 리메이는 남편이 이용했던 개인 금고 대여 서비스 업체로 향했다. 김도영 씨의 사망 소식을 들은 업체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모님, 김도영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던 금고는 이미 한 달 전에 해지되었습니다. 금고 안의 물품도 모두 찾아가셨습니다. 리메이는 충격에 휩싸였다. 누가 해지했죠? 제가 해지한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해지하셨습니다. 사망하시기 2주 전쯤이었습니다. 직원의 말에 리메이의 심장이 철렁했다. 남편은 사망 직전까지 금고를 해지하고 모든 물품을 찾아갔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56억 원도 그때 인출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리메이는 남편의 유품을 다시 뒤졌다. 금고 열쇠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남편이 즐겨 읽던 오래된 고서 한 권이 들어왔다. 무심코 책을 펼치자 책 갈피처럼 끼워져 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그 종이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리메이에게.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남긴 마지막 진실을 찾아주어. 56억 원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 그 돈은 내 평생의 수건이자 내 아들 성훈에게서 지켜야 할 비밀이었어. 금고 열쇠는 내가 가장 아끼던 그곳에 숨겨두었어. 부디 나의 뜻을 이어주어. 성훈에게서 지켜야 할 비밀? 리메이의 등골이 오싹했다. 남편은 왜 자신의 아들을 경계했을까?
그리고 가장 아끼던 그곳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리메이는 남편의 일생을 되짚어 봤다. 그가 가장 아끼던 곳,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집 아니면 평생을 바쳤던 회사. 그때 남편의 오래된 사진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도영 씨가 낡은 낚싯대를 들고 한적한 시골 저수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내 마음의 고향, 청계 저수지라고 적혀 있었다. 리메이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종종 그곳으로 낚시를 떠나곤 했다. 가장 아끼던 곳, 혹시 저수지 근처에 뭔가 있는 걸까? 리메이는 곧바로 청계 저수지로 향했다. 낡은 사진 속 풍경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저수지 옆에는 허름한 낡은 오두막 한 채가 서 있었다. 남편이 낚시를 할 때 종종 쉬어가던 곳이었다. 리메이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을 열었다. 퀴퀴한 냄새와 함께 먼지 쌓인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두막 안을 샅샅이 뒤지던 리메이는 낡은 벽 난로 뒤에서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발견했다. 마룻바닥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 안에는 녹슨 금고 열쇠와 함께 또 다른 영상이 담긴 USB가 들어 있었다. 리메이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 자신의 휴대폰에 연결했다. 영상 속에는 김도영 씨가 낡은 오두막 안에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사랑하는 리메이,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죽은 후일 것이요. 내가 56억 원을 인출한 이유를 이제야 밝히겠어. 이 돈은 내 아들 성훈에게서 지켜야 할 돈이었어. 성훈은 오래전부터 불법 도박에 손을 대왔고 최근에는 거액의 빚까지 져서 나를 협박했어. 그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했지.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었어. 그 돈은 내가 평생 모은 돈 중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 이 돈은 사실 내게 숨겨둔 또 다른 자식, 즉 성훈의 이복 동생을 위한 것이었어. 리메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김도영 씨에게 숨겨둔 또 다른 자식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 56억 원을 인출했다니.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나는 성훈이 이 돈을 알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어. 그래서 이 돈을 인출하여 그 아이에게 미리 증여해 두었어. 이 오두막은 그 아이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요. 그리고 이 금고 열쇠는 그 아이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은행 금고 열쇠요. 그 금고 안에 그 아이에게 증여한 모든 서류와 증거가 들어 있어. 부디 그 아이를 찾아 나의 마지막 뜻을 전해주오. 그리고 성훈의 탐욕으로부터 그 아이를 지켜주어. 영상은 마지막으로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을 비추며 끝났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도영 씨가 앳된 여성과 어린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성훈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리메이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56억 원의 미스터리는 풀렸지만 그 뒤에는 남편의 숨겨진 과거와 또 다른 자식의 존재라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성훈이 그토록 56억 원에 집착했던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혹시 이복 동생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리메이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그의 숨겨진 자식을 찾아 성운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내기로 결심했다. 황혼의 로맨스 뒤에 숨겨진 거대한 가족사, 그 진실을 향한 60대 여성의 추적이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리메이는 사진 속 어린아이와 닮은 얼굴을 가진 이가 누구인지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일기장과 오래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뒤지던 중 남편의 통화 기록에서 발견했던 미등록 번호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혹시 이 번호가 그 이복 동생의 것일까? 리메이는 조심스럽게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젊은 여인의 것이었다. 리메이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김도영 씨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였지만 리메이가 남편의 마지막 유언 영상을 이야기하자 여인은 크게 동요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혜 30대 중반이었다. 김지혜는 놀랍게도 김도영 씨의 숨겨진 딸이었다. 지혜의 어머니는 오래전 김도영 씨의 사업 파트너였으며 그들 사이에 지혜가 태어났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김도영 씨는 지혜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몰래 지원해 왔던 것이다. 지혜는 리메이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해주셨어요. 그저 꾸준히 생활비와 학비를 보내주셨을 뿐. 저는 저를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에게 서운함이 컸어요. 리메이는 지혜에게 남편의 유언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서 김도영 씨는 지혜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했다. 그리고 성운의 협박 때문에 56억 원을 인출해 지혜에게 증여했으며 그 서류들이 은행 금고에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혜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그토록 큰 희생을 했다는 사실에 오열했다. 하지만 지혜 역시 그 56억 원의 존재와 은행 금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남편이 사망하기 2주 전 금고를 해지하고 모든 물품을 찾아갔다는 사실도 금시초문이었다. 리메이는 직감했다. 남편이 금고에서 모든 것을 찾아간 후 지혜에게 전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리메이와 지혜는 함께 남편이 영상에서 언급한 은행 지점으로 향했다. 금고 해지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거기에는 김도영 씨가 직접 해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리메이의 날카로운 직감이 속삭였다. 뭔가 이상해. 남편이 사망하기 불과 2주 전 몸도 안 좋았는데 직접 와서 해지했다는 게 너무 수상해. 리메이는 은행 CCTV 기록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김도영 씨의 배우자로서 그리고 상속 분쟁 중인 중요한 증거임을 강조하며 끈질기게 요구했다. 마침내 공개된 CCTV 영상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영상 속에는 김도영 씨가 은행 금고를 해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들 김성운이 서 있었다. 김도영 씨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고 성운은 옆에서 그를 재촉하는 듯 했다. 금고에서 인출된 돈 뭉치는 김도영 씨의 손에 잠시 들렸다가 곧바로 성운의 가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성운이 김도영 씨의 팔짱을 끼고 은행을 나서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 김도영 씨의 걸음걸이가 매우 불안정했고 성운이 부축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리메이와 지혜는 경악했다. 성운이 아버지가 치매임을 주장하며 그녀를 고소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해
56억 원을 가로챈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그 돈이 이복 동생인 지혜를 위한 유산임을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남편 김도영 씨가 영상에서 성훈에게서 지켜야 할 비밀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리메이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다. 성훈은 아버지가 치매가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배제하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인출된 56억 원을 가로챈 것이었다. 그리고 그 죄를 리메이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다. 리메이는 지혜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다. CCTV 영상과 남편의 유언 영상, 그리고 오두막에서 발견된 유서, 금고 열쇠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증거들이라면 김성훈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상속재산 편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치매임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아버지를 이용하여 재산을 빼돌린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리메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숨겨진 딸 지혜를 보호하며 탐욕에 눈먼 아들 성훈에게 제대로 된 벌을 안겨줄 것이다. 황혼의 로맨스 뒤에 숨겨진 추악한 가족의 민낯, 그리고 진실을 향한 60대 여성의 마지막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사라진 56억 원의 진실이, 그리고 남편의 못다 이룬 유언이 쥐어져 있었다. 이제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리메이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 문 앞에 섰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옆에는 김도영 씨의 숨겨진 딸 김지혜가 다소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성훈이 리메이를 고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의 첫 공판이었다. 성훈은 리메이와 그녀의 사위가 김도영 씨가 치매임을 이용해 56억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지만 리메이의 손에는 그 모든 주장을 뒤엎을 강력한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다. 법정 안은 취재진과 이해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성훈은 가족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리메이를 노려봤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탐욕과 분노가 가득했다. 리메이는 성훈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시간이다. 첫 증인으로 리메이가 나섰다. 성훈 측 변호사는 리메이를 향해 맹렬하게 질문을 쏟아냈다. 피고인은 김도영 씨와 재혼한 지 불과 2달 만에 사망 직전 56억 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 아닙니까? 김도영 씨가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증거도 충분합니다. 리메이는 침착하게 답변했다. 김도영 씨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56억 원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 유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성훈 측 변호사는 비웃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고인의 유언이라고요? 죽기 직전 돈을 빼돌리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때 리메이의 변호사가 유언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김도영 씨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에는 사랑과 확신이 가득했다. 나 김도영은 내 모든 재산을 자식이 아닌 사랑하는 아내 리메이에게 남기겠다. 내 재산은 리메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쓰여야 한다. 내 아들에게는 이미 충분한 재산을 남겨주었으니
내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술렁였다. 김도영 씨의 명확한 유언은 성운의 침해 주장을 단숨에 무력화시켰다. 성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변호사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검사와 리메이의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56억 원이 사라진 미스터리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지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지혜가 증인석에 서자 성운은 경악했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네가 누군데? 김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김도영 씨의 숨겨진 딸임을 고백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두 번째 유언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 속 김도영 씨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진지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사랑하는 리메이,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죽은 후일 것이요. 내가 56억 원을 인출한 이유를 이제야 밝히겠어. 이 돈은 내 아들 성운에게서 지켜야 할 돈이었어. 성운은 오래전부터 불법 도박에 손을 대왔고 최근에는 거액의 빚까지 져서 나를 협박했어.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었어. 이 돈은 사실 내게 숨겨둔 또 다른 자식, 즉 성운의 이복 동생인 김지혜를 위한 것이었어. 법정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120억 원대 자산가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딸을 위해 거액을 인출했다는 유언은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성운은 패닉에 빠졌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 몰래 또 다른 자식을 두었다는 사실보다 그 자식에게 56억 원이 돌아갔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하는 듯 했다. 이어서 리메이의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다. 김도영 씨가 사망하기 2주 전 은행 금고를 해지하고 56억 원을 인출하는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 김도영 씨는 불안해 보였고 그의 옆에는 다름 아닌 성운이 서 있었다. 성운은 아버지가 인출한 돈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아버지를 부축하는 듯하며 은행을 나섰다. 영상은 모든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성운은 아버지가 치매임을 주장하며 리메이를 고소했지만 정작 그 자신이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해 56억 원을 가로챈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그 돈이 이복 동생인 지혜를 위한 유산임을 알았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성운은 자신의 모든 거짓말과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니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주장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재판은 김도영 씨의 두 유언 영상, 그리고 성운의 횡령이 담긴 CCTV 영상으로 인해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김성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상속재산 편취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성운은 자신의 모든 범죄 행각이 명백히 드러나자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었다. 결국 법정은 리메이에 대한 사기 혐의 없음을 확정하고 김성운에게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56억 원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고 사회적으로도 폐륜아로 낙인 찍혔다. 법정 상속인으로서의 자격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그의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리메이는 남편이 남긴 56억 원을 돌려받았다. 그리고 남편의 유언에 따라 그 돈은 김지혜에게 온전히 증여되었다.
지혜는 리메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메이는 지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남편의 마지막 유언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리메이는 남편의 재산을 이용해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외국인 배우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상속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곳이었다. 김지혜는 재단의 운영을 돕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김성우는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었다. 그의 삶은 탐욕으로 시작해 비참함으로 끝났다. 반면 리메이는 남편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재산을 노린 외국인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한 현명한 여인으로 존경받게 되었다. 어느 날 리메이는 지혜와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 국화를 바치며 리메이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의 마지막 유언을 지켰어요. 당신의 딸도 찾았고 당신을 배신한 아들의 탐욕도 심판받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사랑과 진심은 영원히 내 가슴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따뜻한 햇살 아래 리메이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낯선 땅에서 홀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며 정의를 실현했다. 120억 원의 자산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인간의 욕망과 그를 넘어선 순수한 사랑과 진실의 힘. 리메이의 이야기는 법정 드라마를 넘어선 진정한 삶의 승리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결말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즐거움과 감동을 드렸기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진실의 힘을 믿는 당신이라면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번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하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